이게 무슨 냄새지? 마트에서 상한 치즈 냄새도 맡아봤지만 이건 정말 40년 경력의 스위스 최고 치즈 장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은 채 주저앉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전통 있는 치즈 명가에서 일어난 시어머니와 한국인 며느리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위스 알프스 그리에르 지역에서 3대째 치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우리 가족은 1924년부터 이곳에서 전통 그리에르 치즈를 만들어 왔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25년간 혼자서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치즈 만드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쳤어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치즈 공방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40년이란 세월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스위스 치즈 품평회 심사위원이 되었고 우리 치즈는 최고 품질 인증을 받아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에 납품했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치즈와 씨름하는 동안 아이들은 치즈 숙성실 한켠에서 숙제를 하고 놀았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제가 바라던 대로 스위스 명문 대학에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하지만 막내 마르쿠스는 달랐죠. 치즈 공방을 물려받기를 바랐던 제 뜻과 달리 추리히 금융가로 떠나갔어요. 그래도 전 이해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치즈 냄새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삶을 꿈꾸는 것도 당연하다고요. 발효식품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저는 유럽의 수많은 치즈들을 보아왔어요. 프랑스의 로크포르부터 이탈리아의 고르곤졸라까지 강렬한 냄새의 치즈들을 수없이 맡아왔죠. 하지만 그날은 정말 달랐습니다. 2023년 봄, 마르쿠스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어쩌면 스위스의 좋은 가문 교수일까 하고요. 하지만 그가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답니다. 취리히에서 작은 한식당을 하는 여자라고?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식당 주인이라니. 처음엔 반대했어요. 우리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치즈 제조 가문의 며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르쿠스는 달랐어요. 점심시간마다 들르던 그 작은 한식당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 고집을 부렸어요. 적어도 그날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소처럼 애프터눈티 세트를 준비하고 스위스 치즈 연합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우리 치즈들로 플래터도 특별히 준비했답니다. 엄마, 이쪽이 재원이에요. 우리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마르쿠스의 소개가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에서 맡은 그 냄새는 40년간의 제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재원이가 들고 온 검은 항아리에서 나는 향이었어요. 수많은 발효식품을 평가해온 제가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으니까요. 재원이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제가 심사했던 어떤 유럽 치즈보다도 강렬한 향이었죠. 순간 저는 스위스의 가장 숙성된 알프스 치즈 향도 이것보다는 순한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은 예의상 한 숟가락 맛을 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네요. 알프스의 전통 치즈 제조법과 한국의 전통 발효 문화가 만나게 된 운명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그 이상한 냄새의 정체가 우리 가문 3대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위대한 발효 문화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답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하게 음식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온 그 아이의 이야기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거죠. 결혼식이 끝나고 재원이는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어요. 스위스의 며느리들은 보통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한국의 며느리들은 시댁과 자주 교류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다정하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재원이는 매번 검은 항아리를 들고 왔거든요. 된장, 고추장, 청국장. 이름도 생소한 발효식품. 25년간 치즈 품평회 심사위원을 하면서 단련된 제 후각이었지만 특히 청국장 냄새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제 식당은 그만두고 취리히에서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떠니? 저는 은근히 재원이의 식당 일을 걱정하는 척했어요. 사실은 그 냄새 나는 음식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재원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재원이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문득 우리 가문의 치즈 제조법이 떠올랐어.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그 방식도 결국은 발효의 과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바실루스라는 균으로 콩을 발효시킨다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코는 계속 항의하고 있었죠.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 어느 주말이었어요. 재원이가 자신의 식당 대신 우리 집 부엌에서 직접 장을 담그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치즈 발효실이 따로 있는데 갑자기 동양의 발효식품을 만든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식당에서는 얼마든지 하렴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제 말에 재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식당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곧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일구어온 자신의 작은 식당을 잃게 될 판이었던 거죠.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재원이의 간곡한 부탁에도 저는 완강했어요. 하지만 마르쿠스가 재원이의 편을 들었죠. 데이트할 때부터 그녀의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자주 먹어왔다면서 이제는 그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예전에 홀로 치즈 공방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마르쿠스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 없이 치즈 공방을 지키며 살았던 제 모습이 재원이와 많이 닮아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결국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는 치즈 품평회의 심사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고요. 철저한 위생관리, 온도와 습도 체크, 발효 과정의 기록, 모든 것을 제가 직접 감독하겠다고 했죠. 재원이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당시 저는 몰랐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한 제안을 했는지를.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발효 전쟁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지혜가 제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님, 메주를 만들려면 먼저 콩을 삶아야 해요. 재원이가 들고 온 건 노란 콩 한 자루였어요. 그리에르 치즈야 신선한 알프스 우유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지만 메주는 달랐죠. 콩을 씻고 불리고 삶는 과정부터가 하나의 의식 같았어요. 재원이는 콩을 삶으면서도 계속 맛을 보더군요. 마치 제가 우유의 상태를 확인하듯이요. 알프스의 높은 습도 때문에 메주를 말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치즈 숙성실 옆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죠. 온도와 습도를 맞추느라 애를 먹었답니다. 재원이는 매일 메주를 살피며 곰팡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과정이 우리의 알프스 블루 치즈 제조 과정과 비슷해 보였죠. 어머님,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피는 게 좋은 거예요. 마치 치즈처럼요. 한 달이 지나고 메주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발효 과학에 감탄했어요. 재원이는 소금물을 부어 장독에 메주를 담그기 시작했죠. 하지만 스위스의 날씨에서 전통 방식의 장독대는 불가능했어요. 대신 우리는 치즈 숙성실의 기술을 응용했답니다. 어머님, 치즈를 숙성할 때처럼 온도와 습도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재원이의 제안은 신선했어요. 우리는 치즈 숙성실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참고해서 장을 담그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죠. 10에서 12도의 일정한 온도, 85에서 90%의 습도, 치즈 숙성과 비슷한 조건이더군요. 2달이 지날 무렵 장독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메주가 숙성되면서 맑은 갈색 액체가 생기기 시작했죠. 간장이었어요. 재원이는 매일 장독을 열어 맛을 보고 향을 확인했답니다. 마치 제가 치즈를 숙성시키며 매일 확인하는 것처럼요. 장은 매일 살펴봐야 해요. 마치 어머님이 치즈를 돌보시듯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동양의 장과 알프스의 치즈, 발효 방식은 달랐지만 정성과 기다림은 같았던 거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발효시키고 있었답니다. 3달이 지나고 드디어 된장과 간장이 완성되었어요. 재원이는 첫 된장찌개를 끓여왔죠.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발효식품을 만드는 과학적인 과정 속에 담긴 문화의 깊이를. 치즈처럼 장도 그 안에 오랜 시간의 지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이제 저희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생겼네요. 재원이의 말처럼 우리는 알프스 날씨에 맞는 우리만의 장 담그기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우리 가문의 치즈 제조 기술과 한국의 전통 장 문화가 이상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갔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죠. 우리의 특별한 실험이 가족들 사이에서 불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시선이었다가 곧 직접적인 항의로 이어졌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 냄새 때문에 애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도 없다고요. 큰며느리 캐롤린의 항의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재원이가 장을 담그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죠. 캐롤린은 스위스 은행장의 딸이었고 제시카는 유명 제약회사 부사장의 딸이었어요. 두 사람은 처음부터 식당하는 동양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 가족 모임에는 저희 아버지도 오시기로 했어요. 부디 그날만이라도. 제시카의 말에 숨은 뜻을 알아챘어요. 재원이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거였죠. 캐롤린과 제시카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곤 했는데 점점 발걸음이 뜸해지더니 결국 이런 날이 왔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해해주세요. 동양 음식 냄새 때문에 이웃들의 항의도 있었어요. 게다가 식당 일하는 사람이 저희 아이들 친구 부모들의 시선도 좋지 않아요. 제시카도 캐롤린의 편을 들었죠.
두 며느리는 재원이를 만날 때마다 은근히 무시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재원이를 식당 종업원 대하듯 했고 아이들도 재원이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주말 가족 모임이었어요. 재원이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여왔지만 캐롤린의 아이들은 코를 막은 채 식탁에 앉기를 거부했죠. 제시카의 남편은 아예 정원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여기는 고급 주택가예요. 식당 냄새나는 음식은 식당이나 하는 동네에서나 해야 하죠. 캐롤린의 독설에 재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재원이는 꿋꿋이 견뎌냈죠.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왔어요. 어느 날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한국식 샌드위치를 만들어 오기도 했답니다. 결국 저는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장을 담그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환기 시스템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죠. 치즈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환기 시스템을 들여놓았어요. 하지만 캐롤린과 제시카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두 며느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재원이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 날짜를 재원이에게만 알려주지 않거나 재원이가 오면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도 했죠. 손주들의 방문도 줄어들었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님, 전 괜찮아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재원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 아이의 눈가에 맺히는 슬픔을,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아픔을.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요. 때론 가장 큰 갈등이 가장 달콤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왔답니다. 마치 운명이 우리 가족의 진정한 모습을 시험하려는 듯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치즈 숙성실을 점검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심한 속쓰림에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40년 넘게 치즈를 맛보며 살아온 제 위장이 처음으로 저를 배신한 순간이었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재원이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마르쿠스가 회사에 연락하자 캐롤린과 제시카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죠. 하지만 두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오늘은 아이들 학예회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라 혼자서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는 며느리들과 달리 재원이는 식당 문을 닫은 채 곧바로 달려왔더군요. 병원에선 만성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는 카모마일 차를 마시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처방해줬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을 먹을 때마다 더 메스꺼워졌답니다. 재원이는 매일 병원에 들르더니 어느 날 작은 보온통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제가 끓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선 위장이 안 좋을 때 된장국을 먹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직도 된장 냄새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캐롤린이 동양 음식으로 어머니 위장을 더 망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반대했죠. 하지만 재원이의 진심 어린 걱정에 한 숟가락을 떠보았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된장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약으로도 썼대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재원이는 식당 일도 제쳐두고 매일 아침 된장국을 가져왔어요. 때로는 청국장도 끓여왔죠. 밤늦게까지 저를 간호하다가 식당 일을 하러 가는 재원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답니다. 캐롤린은 시어머니 봉양한다고 장사도 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라며 비꼬았지만 재원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껏 저를 돌봐주었죠. 처음엔 낯설었던 냄새가 어느새 구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두 달이 지날 무렵엔 위장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답니다. 어머님, 치즈도 발효식품, 우리 몸이 발효식품의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재원이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가 평생 만들어온 치즈처럼 된장도 오랜 시간 발효되며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그 냄새가 저를 살렸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캐롤린과 제시카가 불평했던 바로 그 냄새 말이에요. 더 아이러니한 건 제가 아픈 동안 귀족적인 두 며느리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는데 식당하는 며느리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였죠. 재원아, 미안해. 그동안 널 많이 몰라봤구나. 제 사과에 재원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지 시어머니와 동서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그 아이의 마음이 이제야 보였답니다. 그날 이후 아침마다 재원이와 함께 된장국을 끓였어요. 치즈 시음을 하기 전에도 꼭 한 그릇을 비운답니다. 신기하게도 된장국을 마시고 나면 치즈의 맛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더군요. 캐롤린과 제시카는 여전히 못마땅해하지만 전 이제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된장으로 날 살렸다고요. 스위스의 전통 치즈 명가 며느리가 된장으로 시어머니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그리에르 마을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죠. 때로는 가장 낯선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요. 혈통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제 위장병이 나은 뒤 우리 가족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큰 며느리 캐롤린이 먼저 연락을 해왔더군요. 캐롤린의 아버지도 저와 같은 증상이라 건강이 걱정된다면서요. 재원 씨가 끓여준 된장국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캐롤린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된장 냄새 때문에 발기를 끊었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직접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요. 제시카도 얼마 후 같은 제안을 해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새며느리의 요리 수업은 우리 가문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재원이는 된장으로 치즈 소스를 만들어 파스타를 해냈고 캐롤린은 된장을 넣은 비프 스튜를 선보였죠. 제시카는 청국장 가루를 넣은 스콘을 만들어 모두를 놀라게 했고요. 어머님, 이건 어떠세요? 그리에르 치즈와 된장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어느 날 재원이가 들고 온 새로운 치즈 요리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숙성된 그리에르 치즈에 된장을 섞어 만든 딥소스였죠.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맛을 보는 순간 번개처럼 스쳐가는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문의 치즈 공방에는 특별한 제품이 하나 더 생겼어요. 퓨전 된장 치즈 스프레드랍니다. 스위스 전통 치즈의 깊이와 한국 된장의 구수함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맛이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손님들도 이제는 이 특별한 맛을 찾아 일부러 우리 공방을 방문한답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치즈 품평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치즈 제품상을 받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의 식탁이 더 풍성해졌죠? 재원이 말이 맞았어요. 주말 가족 모임 때면 이제 우리 식탁에는 스위스 전통 요리와 한국 음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답니다. 캐롤린의 아이들은 이제 된장찌개를 먹으며 맛있다고 하죠. 제시카의 남편은 청국장을 즐기는 단계까지 왔고요. 300년 치즈 역사에 쓰여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죠.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것들이 만나 가장 특별한 조화를 이룬다는 걸 우리 가족은 맛으로 배워가고 있답니다. 어느덧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처음 된장 냄새에 기절할 뻔했던 그날이 마치 어제 같은데 이제는 아침마다 된장국을 찾을 만큼 달라졌답니다. 놀라운 건 우리 가족의 변화예요. 캐롤린은 첫째가 감기에 걸렸을 때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으로 장류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아이의 감기가 금방 나았거든요. 이제는 아이들 도시락에 된장 소스를 넣은 샌드위치를 싸주는 엄마가 되었답니다. 제시카도 달라졌어요. 임신 중에 입덧이 심했는데 재원이가 끓여준 시원한 김치 콩나물국이 효과가 있었대요. 그 후로 한국의 발효 음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직접 김치를 담그고 고추장 비빔면을 즐긴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 냉장고에도 장독대가 생겼어요. 며느리들의 장독대 자랑이 시작되면 한참이에요. 손주들도 이제는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라고 조르곤 하죠. 어느 날 우리 마을 치즈 축제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의 된장으로 맛을 낸 그리에르 치즈를 선보였는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죠.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특별하네요. 축제에 오신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던 덕분일까요? 얼마 후 스위스 치즈 연합회에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스위스 전통 치즈와 한국 장류의 만남이라니 꽤 흥미로운 주제였나 봐요. 발표장에서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냄새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는지, 서로 다른 문화의 발효 지혜가 어떻게 새로운 맛을 탄생시켰는지를요. 한국의 장류 문화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제 막 그 가치를 알아가고 있죠. 발표가 끝나고 받은 작은 감사패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가문의 역사는 조금 특별해졌다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치즈 이야기에 된장과 고추장, 김치 이야기가 더해졌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전통이란 과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더 풍성해지는 거라는 거요. 앞으로 재원이와 함께 한국의 발효 음식으로 어떤 새로운 치즈를 만들어낼지 생각만 해도 설렌답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한 치즈 장인이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을 통해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시어머니가 된장국 한 그릇으로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은 현대인의 지친 위장을 달래주는 힘이 있죠. 최근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식품 대신 자연 발효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와 된장, 청국장 같은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 건강한 맛이 이제는 세계인의 식탁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